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봤습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공방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친북 좌파라는 거죠. 색깔론. 그런데 청와대가 운동권만으로 채워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만, 설사 운동권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다 한들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학창시절 군사정권을 상대로 저항한 경력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박정순 씨를 공원에서 죽이고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자국민에게 기관총을 쏴대던 시절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국민들이 죽어갈 때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따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절 그런 군사정권에 왜 대들었냐고 따지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학생운동 영역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 경력이 무슨 엄청난 죄라도 되는 것처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희경 의원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군사정권을 열렬히 옹호라도 했을 겁니까? 그럼 나라면 그랬다고 말을 하시던지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검색어가 올랐길래 제가 아침에 커피 오프닝을 하나 써봤는데, 전희경 의원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그렇죠. 전경련이 운영자금을 사실상 댔던 매우 엄청나게 친기업적인, 사실상 재벌들의 용병들이었다고 평가받은 곳인데, 일을 다 했나요, 우리?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찬성했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네, 국정교과서를 열렬히 지지했던 분이죠. 예. 전사라는 표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한테요.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상 휴업이에요. 왜냐하면 정경련이 구구단체 지원하는 게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도 자금 지원이 끊겼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뉴라이트 성행위도 했고, 지구온난화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예. 더 재밌는 거는 이 자유경제원의 19대 때 새누리당조차 중도 좌파 90몇 명, 좌파 30몇 명, 우파가 한 명도 없다고. 굉장히 센 스탠스를 가지고. 예,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성향의 분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아, 끝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전 의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발언의 자유, 상당 부분은 그 시절에 저항했던 학생들 덕이라는 걸. 예,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요. 예, 하여튼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 들여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JTBC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여론조사가 100차례나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는 이른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이 지역에서 소위 진박 후보를 내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선거 개입이죠. 이건 한마디로. 예.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명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대구 경북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다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번이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위 이제 진박들을 골라서, 사람을 꽂아서 당선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위해 쓴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이건 뭐, 보수 진영이나 뭐, 이념이나 혹은 뭐, 새누리 당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자기한테 충성하냐 아니냐, 이건 선거 개입 중에서도 아주 가장 나쁜, 질 나쁜 선거 개입인데, 관련해서 다시 떠오른 녹취가 하나 있죠. 생각나요? 이거 당연히 보장하죠.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아니 형이 일단 전화를 해. 빨리. 형 아니면 형 사단낸다니까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땡겨. 형에 아마도 윤상현 의원의 이 멘트를 텍스트로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 내용이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진박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요 여론조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를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한테 청와대에서 벌컥벌컥 다 가지고 있다. 뒷조사에서 라는 뉘앙스의 윤상현 전 의원의 멘트. 또 연결해서 다시 떠오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은 더 많은 혐의를 안고 구속됐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 제가 모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일주일 사안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망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맬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 분 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 변 검사는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실질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석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뭐,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집하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NL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그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예.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죄의 대상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주닥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네. 아니 뭐 구체타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도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순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 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뭐랄까요. 이름인가요? 예상 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 밖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법 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중 그렇죠. 미국 이었다는 거죠.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다라고. 왜 합니다.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고 FCP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FCP 하나 더 있어요. 예. 부패 방지 법안이 있어요. A겠네요. 예, 아무래도 때려잡으면 거기서는 미국 계좌를 통해서 어떤 부패 흔적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망에 걸린 것 같고요. 예, 알리바마에 있던 공장에서.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특정했는데 쭉 가다 보니 이름이 홍석현 회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주진우 기자가 홍 회장을 추적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아마도 이 법에 이거해서 따라가다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온 걸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계좌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이번 주 시사인에 실려 있습니다. 시사인 광고 그만하고요. 네, 아니 꼭 보십시오. 저도 왜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모르고 네. 주중에 기자도 이건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가설조차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분명한 건 뭐냐면 구체적 계좌, 금액, 예금주가 특정됐고 그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거대한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이 발견하는 걸 어렵게 주진희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예. 1박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예, 온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뉴스 하나 더 하려고 하셨죠. 끝에.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 아니요, 그거 말고. 아, 예. 또 있죠. 워낙 많았어요. 그중에서- 네, 지금 국민의당이 또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내용을 예, 예. 겪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예. 내용을 겪는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끊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중진의원에게 사실상 당을 나가라, 뭐 이런, 공방이 오가서 오늘 보도됐는데, 당사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당사자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좀 이렇게 또 당내에 또 뭐 제 우물에 침뱉기격이 돼서 좀 거북살스러웠습니다만 또 이마저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눠야 좀 정확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그 내부망이죠. 우리 그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국민의당 의원들만 보는 내부 게시판 예, 같은 거기 거. 위원장들까지 예. 포함돼서 보는 방인데 그것이 왜 외부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를 또 불려 나와야 되고 하는지 참 뭐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그 당 일련의 운영하는 과정이 대단히 그 미숙하고 부족했다. 예. 안철수 특히 대표가 미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종에서. 특히 예. 그 독일에 가서 한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보다 더 좀 제대로 좀 상황을 인식하고 예. 해서 좀 분발했으면 쓰겠다 해서 물론 뭐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쓰겠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의미로 안정돼서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요? 저는 중대한 그 결단, 어제 정확한 표현을 넣으면은, 예.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중대한 결단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예,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예, 예.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예.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건 사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말한 건 아니고 그건 진도가 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러면 그거 왜 중대한 결단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당에 이를테면은 예. 이제 독일에서의 그 복수 발언. 적폐 청산이 복수라는 복수다. 이런 표현. 예.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금의 문제였지만은 그 전에 뭐 지역위원장을 당헌이나 당규에 근거도 없이 일괄 사퇴하라든지 예. 또 뭐 되지도 않을 바른정당과 통합 가지고 당의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지금 분열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어제 그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9명이 네. 나갔는데 또 뭐 최근에 와서는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중앙당에서 다 내려보내겠다. 예. 또 뭐 이게 또 원칙도 없어요. 어디는 뭐 당무사무처장, 어디는 뭐 정무사무처장으로 전북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뭐 그냥 그대로 사무처장만 또 교체하는 이런 결과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좀 당이 너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 방식이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좀 바로잡고 나가라 이런 의미죠. 바로잡고 나가라. 큰 결단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이것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자 이 의미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하라는 제 뜻이었습니다. 당초의 뜻이. 그 중대한 결단 단어가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보는 것이 이제 보도된 그 쓰신 글을 보면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된 것도 당의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정상적인 자격으로 출마해서 비정상적으로 당선됐으니 지금은 중대한 결단을 해서 당대표를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이해됐겠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예.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 안철수 대표께서 제 방에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본인한테.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었고. 아, 그때 이게 사석에서 나눈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출마를 통해서 당선된 것도 이 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당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으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 주었으면 쓰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제 방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 잘해달라라는 잘해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과제다. 뒷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대표가 지지율도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거기까지 제가 뜻을 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도 또 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이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제 이런 공방이 있고 나서 거꾸로 안 대표가 그러면 당신이 나가라. 당신이 나가라. 당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올릴 때만 해도 뭐 사퇴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데. 사퇴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거꾸로 되돌아온 건 당신이 나가시오. 저보다 네. 당에 있기가 불편하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의 사장도 종업원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건 지금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안철수 공당 아닙니까? 아니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공당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 소속 당원 더구나 현역 의원인 당원을 불편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뭘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당을 잘못 이끌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에서 반론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도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 나보고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 당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어떻든 저는 이 국민의당을 좀 잘 살려서 제3당을 만들어준 국민들 여망을 실현해내자.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당초 당선 총선 때 38석 지금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 40석입니다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야만이 국민의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좀 소통을 제대로 해가면서 당의 뜻을 한 군데로 잘 모아서 요구받는 기대받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 대표가 사실은 대표가 되고 나서 2달 이내에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야 누구나 출마할 때는 내가 되어서 당 지지율 올리고 살리겠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지율 그대로 떨어지거나 답보했다라고 그래서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 하나한테만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 당대표 당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저는 어제 그 회신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독일에서 서로들 때려잡느라고 정신들이 없다. 네. 또 복수하려고 정권을 장려하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예. 적폐청산을 지금 복수라는 걸로 받고 때려잡는 걸로 그렇게 어떻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취지야 미래를 위해서 기술혁명을 열심히 해나가야지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라는 뜻이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걸 해명을 제대로 해야지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지
적폐청산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우리 국민들 보고 또는 우리 당원들 보고 너희들이 좀 잘 알아서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줘야지. 차라리 좀 거기 가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혁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 못 나갔다. 좀 오해가 들 수 있게끔 나간 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사과하고 바로잡겠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지 적폐청산을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러면 당대표로서 국민의당을 이끌 만한 역량이 안 됩니까? 저는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두란 얘기잖아요. 본인이 더 분발해야죠.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되죠. 예. 특히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보다도 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라느니 당헌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하려면은 적어도 의총 속에서라도 아니면은 뭐 뭔가 최고회의를 열어서라든가 뭔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을 해본다라든지 또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 말씀 하셨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많습니까? 뭐 저는 뭐 일일이 지금 아직까지 국정감사하느라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저는 평소에 상식적인 선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다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세보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생각이 같은 분들도 당내에 있겠지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들 당내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격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린 일로 와야 돼 혹은 절로 가야 돼 뭐 이념적 노선이 다르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으면 당대표와 같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우리 그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정상의 언급들 속에서는 늘 전가의 보도처럼 호남민심이 동원된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어제 제가 올린 글에 호남민심이란 말을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호남민심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걸어놓는 의미는 이건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호남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대한민국은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 속에서 영남 패권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호남은. 네, 상당 기간 그랬죠. 피해자들이죠. 사실은. 예. 소외받고 차별받고 하는 것이 호남이 피해자들인데 지난 총선에서 38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준 데가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호남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왜 호남을 부담스러워하고 호남을 폄하하냐 이게. 38석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호남의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건 아무래도.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단단하게 자기 지지로 끌고 가면서 더 외연을 확장해 가야지. 그 불쌍한 어찌 보면 호남 아닙니까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소외받은. 그러니까 이 호남에 대한 인식도 저는 생각을 좀 바꿔줘야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저희 방송에는 안 나오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와 더 대화를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요 사안은요, 그 진행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아마도 의원님께서 나가라는 건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나오는 이상 자격이 확실히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또 답이 있겠죠, 아마도? 이제 뭐 오늘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뭐 당내에서 충분한 아마 논의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예. 그 답에 대한 답을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국민당 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제 논의들 해가다 보면 뭐 예.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TBS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정치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급할 때는 다 저희를 찾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조만간 다시 한번 예. 요 사안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대로 살아나게 여기서 잘 기대하고 마무리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퇴진입니까? 꼭 뭐 저는 퇴진을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퇴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퇴진해야 되는 제대로 거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제대로 그런 인식을 못하면 겁니다. 퇴진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자꾸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자고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승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